값, 매스. 자, 예제 8번은 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푸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한번 뭐 풀어보죠. 뭐 일단 2의 x제곱 플러스 4고 너는 32의 x제곱이니까 이걸 밑을 2로 바꾸면 2의 5제곱의 거듭제곱 x니까 5x제곱입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같다, 뭐 이렇게 같다 라고 놓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되면서 얘는 1, 4 빼기 가주시면 x는 1 또는 4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x-2하고 3이 일단 같으면 되니까 x는 누구다? 5다. 이런 거 하나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같을 때는 지수가 0이 될 때 추가적인 근이 발생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좀 신경 써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뭐 예제 9번 바로 가겠습니다. 예제 9번은 이렇게 생긴 함수의 2차 방정식, 지수 방정식을 풀어보세요 인 건데 여기 잘 보시면 2의 x제곱 그리고 2의 x의 거듭제곱 이렇게 두 개가 보이니까 요건 치환해서 2의 x제곱을 뭐로 치환하겠다? t로 치환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면 되죠. 그럼 너로 치환하는 순간 t는 무조건 누구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런 범위를 놓치지 말 것. 그리고 이 친구는 t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너 같은 경우는 2의 x제곱의 지수가 더하기 2면 곱하기 2의 2제곱이 더 되어 있는 거와 같으니 여기 있는 4와 여기 있는 3을 곱해서 빼기 12t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플러스 32는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으로 치환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4, 8에 빼기가 되면서 t는 4여도 되고 t는 누구여도 된다? 8이어도 된다. 이건데 t가 사실은 누구니까? 2의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이 4여도 되고 2의 x제곱이 8이어도 된다. 따라서 x는 2 또는 얼마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2의 x제곱이 t로 치환이 되기 때문에 t는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바로바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 했던 거 잠깐 한번 복습해볼까?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내가 만약에 t로 치환한다면 이 친구는 치역이 어떻게 되더라?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걸 치환하면 t가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 어제 했었죠? 얘는 무슨 함수? 우함수. 0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2. 그래서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0,2, 1,2분의 5, 마이너스 1,2분의 5, 2, 어쩌고, 마이너스 2, 어쩌고인데 저하고 똑같이 생기는 이런 우함수 형태의 그래프였고 최소값이 뭐였다? 2였다. 그래서 치역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요. 그죠? 기억나시죠? 하나 더 하나 얘기 좀 해줄게. 자, 이게 조금 설명할 게 좀 있기는 한데 하나만 더 보여줄게. 뭐냐면 요거를 요 최소값이 2다라는 거를 뭐로도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산술기하의 입장에서도 한번 최소값을 구하는 식을 완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교재 문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서 소개는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 최소값이 2라는 건 바로 되는데 그거에 대한 증명을 뭐로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산술기하로도 할 수 있답니다. 무슨 소리냐면 2의 x제곱이 양수고 2의 마이너스 x제곱도 양수기 때문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두 양수의 보다 합이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양수라는 조건에서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 둘의 곱이 심상치가 않아. 곱은 항상 얼마야?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이 두 개의 곱은 항상 1이니까 이 두 개를 합한 거는 항상 누구보다? 이 루트 두 개 곱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으니 최소값은 얼마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해 되실까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의 4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 2의 4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이런 친구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문제에서 줬다면 이거는 사실 쟤랑은 조금 포인트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어찌됐든 뭐야? 이 친구는 얘도 뭐일 거고 양수일 거고 얘도 뭐일 거다? 양수일 거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친구라고. 그죠? 그런데 그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이 친구의 곱은 누구로 항상 일정하다? 2의 8제곱으로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누굴 써서? 산술기하를 써서 두 개를 더한 거의 여기다 쓸까? 두 개를 더한 거의 뭐는? 최소값은 4-x는 이 루트 두 개 뭐한 거?
곱한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근데 그 두 개를 곱한 게 2의 몇 제곱이 된다? 8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너는 2의 4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이어서 2의 몇 제곱 된다? 5제곱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산술기하가 된다. 이런 거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에다가 이 숫자를 한번 잘 봐주세요. 3 플러스 2루트 2와 3 마이너스 2루트 2. 이 두 개의 관계를 좀 볼 줄 알아야 돼. 이 두 개. 이 뭐게? 너와 너는 뭐뭐다. 이렇게 봐야 돼. 넌 알지? 뭐뭐다. 이렇게 봐야 돼. 이 둘은 너와 너는 똥똥이다. 힌트? 인삼이다. 양수다. 계속 방해해야지. 음수다. 오, 이거 뭐야? 역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될까요? 곱하면 얼마예요? 9 빼기 8, 1이잖아. 곱해서 1이면서 우리 뭐라고 불러? 역수라고 불러. 그치? 그러면 이거 분의 1은 너야. 한번 해볼까? 3 플러스 2 루트 2 분의 1은 뭐라고? 너라고. 이거 유리화 해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3 마이너스 2 루트 2, 여기다가도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곱해보면 이거 뭐 돼? 3 마이너스 2 루트 2 됩니다. 분모가 뭐야? 9 빼기 8, 1이잖아. 그치? 1이죠? 하나 더 해볼까? 이런 게 또 뭐가 있을까? 25 더하기 2 루트 6. 25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5 마이너스 2 루트 6. 이 둘은 무슨 관계? 역수 관계다. 곱하면 얼마?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역수이다. 이런 식으로 볼 줄 아셔야 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만약에 이 친구의 x제곱이 붙었고 이 친구의 x제곱이 붙었다면 너를 t라고 치환하는 순간 너는 뭐가 될 거다? t분의 1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예제 9번에 대한 내용은 한번 이 정도만 한번 쓱 정리됐으면 예제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제가 오늘 좀 약간 피로해요. 평소보다 좀 체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등산을 갔다 왔는데 우리 애기랑 같이 갔다 왔거든. 근데 요 놈이 한 반 정도 올라가더니 아빠 힘들어요를 시전하더라고. 아빠 힘들어요, 못 올라가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여기 등에 안고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계속 힘들어. 하지만 이럴 때 정신력. 자, 여러분도 혹시 오늘 피곤하신 분 계신가요? 피곤할 때는 두 가지가 좋아요. 커피 아니면 이렇게 스피릿 파이팅 하시고 갑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 처지지 않게 저도 좀 신경을 좀 쓰게 써볼게요. 제가 하다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 저 인간 좀 피곤하구나 약간 이렇게 조금 양해해 주시고 설명할 때는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예제 10번 한번 보시죠. 예제 10번은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예요. 근데 이제 약간 그래도 좀 어렵게 내보려고 밑을 좀 이렇게 더럽게 주시긴 하였지만 이 둘을 딱 보는 순간 어쨌든 2의 거듭제곱들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니까 너부터 좀 처리를 하면 2의 2분의 1제곱에 x 거듭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해서 x를 곱해주시면 되고 앞에 거는 4인데 너는 2의 2제곱이다 라고 봐주면 곱하기는 지수에서 더하기니까 2의 2분의 1 x 플러스 2제곱이에요. 이렇게 봐주면 첫 번째 건 끝이고요. 그럼 두 번째 거 얘는 2의 6제곱이 64니까 2의 7제곱 이렇게 쓰면 128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루트 이렇게 취한 거니까 너는 2의 7제곱에 2분의 1 거듭제곱 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쪽이 크다 인 거니까 이렇게까지 식을 완성하면 2분의 1 x 플러스 2가 누구보다? 2분의 7보다 크다 작다? 하면
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밑이 누구보다 클 땐 1보다 클 땐 그대로 내리면 된다고. 왜냐면 이게 무슨 함수라? 증가함수라서 큰 걸 집어넣는 게 더 클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되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의 몇 제곱이 되고 4제곱이 되고, 너는 3분의 1의 2x 이렇게 되고, 너는 3분의 1의 역수가 아니죠. 이게 역수가 아니죠. 3분의 1의 사실은 이거 뭐야? 루트 씌워준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3분의 1의 루트나 이거나 사실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야. 그죠? 왜냐면은 3분의 1의 루트는 쪼개서 루트 3분의 루트 1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요건 그냥 1 이렇게 쓰고 얘는 루트 3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요거가 요거고 요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3분의 1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된다? 2분의 1제곱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을 3분의 1로 통일시켜 놓으면 얘네들은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셔야 되죠. 2x 이렇게 본다면 2분의 1이 이쪽에, 4가 이쪽에 와야 된다. 이렇게 돼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될 거다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작은 걸 넣었을 때 어떻게 돼? 가장 커진다. 이게 감소함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분수여서 거꾸로 쓴 거예요. 어디요? 분수여서 이거 5분의 1. 아, 네네네. 이렇게요? 네네네. 이게 제일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3분의 1x라는 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소함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큰 걸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가장 어때요? 작아요. 그래서 4를 집어넣는 게 제일 작다 이런 얘기고요. 아무래도 제일 작은 걸 넣었을 때 함수값이 제일 크죠. 이렇게 그래서 뒤집은 겁니다. 되잖아요? 그래서 x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럼 이제 뭐 마무리는 2로만 나눠서 4분의 1 그리고 여기는 뭐다? 2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럼 이거네. 핵심은 이거 아닐까? 이렇게 너무 귀여운 척했나? 이거 아닐까요? 얘가 1보다 크면 그대로 내려올 거고, 얘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반대로 바뀔 거니까 결국엔 풀 때 누굴 확인해야 돼? 밑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죠? x에 3x 빼기 2, x에 x 플러스 4, x는 0보다 크다. 이런 건 어떻게 풀죠? 이게 우리의 예제 10-2거든요. 하나만 할게요. 10-1번.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푸냐? 이렇게 밑이 이렇게 싹싹싹 깔끔하게 있는 친구는 그래, 그거 뭐 그냥 풀면 되겠구만 인 건데, 이렇게 밑이 누구로 주어져 있으면, 문자로 주어져 있으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건 거야. 그죠? 뭐 어떻게 풀면 될까 하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푸면 돼? 밑이 누구보다 클 때는, 1보다 클 때는 이게 증가함수니까 어떻게? 3x 빼기 2가 x 플러스 4보다 크다. 요걸 그대로 내려서 푸시면 될 거고, 두 번째, x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으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3x 빼기 2가 x 플러스 4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반대로 바꿔서 풀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연립하고 이렇게 두 개 연립한 걸 풀면 된다는 겁니다. 되죠?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1보다 클 때는 너를 계산해 보면 너는 2x가 6보다 크다. 그러니까 x가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너하고 너의 무슨 집합? 교집합.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x가 1보다 클 때는 x가 3보다 클 때 네가 성립해요 인 거니까 두 개의 무슨 집합? 교집합. 그래서 x가 3보다 크면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따라왔을까요? 괜찮아요? 자, x가 1보다 클 때는 얘가 이렇게 그대로 내려와서 요렇게 x가 3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온다고. 그죠? 그럼 1보다 클 때는 3보다 커야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가 3보다 크다가 답이 될 거고요.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만약에 x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요 두 개의 부등식이 반대로 바뀔 거고, 그럼 이렇게 풀어보면 너는 2x는 6보다 작다, x는 3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너하고 또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0과 1 사이에 있으면서 3보다 작은 애는 누구다? 0과 1 사이에 있는 친구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답니다. 그치? 그러면 이때는 요거고 이때는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약간 주의점. 여기서 꼭 이거를 챙겨주셔야 되는데 뭐냐면 3번 x가 뭐일 때? 1일 때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부등식이기는 하지만 이게 뭐 함수라는 얘기는 없어서 x가 1일 때도 확인은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x가 1일 때를 한번 넣어보면 너는 1의 1제곱이고 너는 1의 5제곱인데 이 부등식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1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던 각각의 해들이 3보다 크다, 그리고 0과 1 사이에 있다.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는 뭐로 마무리하면 된다?
또는으로 마무리하면 된다. 예여도 성립하고 예여도 성립한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도 뭐 지수부등식 문제인데 뭐 치환해서 푸는 유형이니까 뭐 똑같이 방정식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예제 11번에 1번을 보면 요런 지수부등식을 풀어라 뭐 이렇게 문제에서 줬는데 2의 x제곱, 2의 x제곱의 제곱 이렇게 보이니까 일단 우리는 2의 x제곱을 뭐로 치환한다? t로 치환한다. 그럼 t로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 양수 범위만 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2의 t제곱 빼기 17t 플러스 8은 0보다 작다 라고 풀면 이게 2t, 여기가 t, 여기가 8, 여기가 1,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니까 t가 2분의 1부터 8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 범위가 사실은 다 양수 범위에 만족하는 거니까 이건 뭐 특별히 뭐 바꿀 거는 없습니다. 0보다 크면서 2분의 1과 8 사이에 있다. 이렇게 정리되면 되니까 이건 그냥 똑같이 푸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t가 사실은 뭐라서 2의 x제곱이라서 이거 대신에 2의 x제곱 이렇게 가주시면 사실은 2분의 1이라는 건 2의 얼마고? 마이너스 1제곱이고 8이라는 건 2의 3제곱이니까 지금처럼 밑이 1보다 커? 그러면 나는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1과 3을 그대로 부등식으로 데리고 오시면 이게 이 부등식의 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방정식이랑 치환해서 풀면 되고 단 우리가 이 범위에 따라서 답이 혹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뭐 이렇게 없어지는 범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2번도 뭔가 좀 세 개라서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싶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그냥 누구로 치환하면 된다? 3의 x제곱으로 치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너로 치환하면 t는 일단 누구다? 양수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너는 t제곱 이렇게 쓰면 될 건데 플러스 얘는 3의 x제곱 나누기 3의 제곱이라고 보면 이게 이제 9분의 1인 거죠. 그래서 너는 9분의 뭐라고 쓰면 된다? t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에고 너는 3의 x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봐주면 너는 9t다. 이렇게 써서 플러스 1 이렇게 가주면 일단 뭐 기본적인 건 다 끝이 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9배를 해서 너는 9t제곱 이렇게 쓸 거고요. 너는 t, 너는 81t 이렇게 되니까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80t다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플러스 9가 왼쪽으로 넘어가서 빼기 9는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부등식을 풀어보면 9t, t 여기다가 9,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니까 일단 t는 마이너스 9분의 1보다는 뭐하고? 작을 거고 또는 t는 누구보다는 9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는 뺀다. t가 0보다 크다. 요거는 빼야 되죠. 얘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빼면 된다고. 어차피 t 값이 요것보다 작아지는 t 값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요걸 보자마자 이거는 쓱 하고 빼주시면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너만 부등식의 해가 될 거고 t 자리를 3의 x제곱으로 가면 너는 3의 제곱보다 크다가 되면서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되죠? 그러니까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치환해서 부등식을 풀어준다. 자, 그럼 예제 12번도 이어서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예제 12번은 이렇게 생긴 지수 방정식을 가지고서 일단 미지수가 여기도 K, 여기도 K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친구들이 뭐였으면 좋겠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으면 좋겠다. 됐죠? 근데 이거는 지수 방정식이라서 우리가 이걸로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구하나 할 때는 이제 보통 치환해서 풀죠. 얘들 치환하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시면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t는 누구보다 클 거다? 0보다 클 거다. 이렇게 봐주신 다음에 너는 t의 제곱. 그죠? 그리고 너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가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4kt. 그리고 플러스 뭐가 된다? k는 0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치환돼서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왔다? 2차 방정식이 나왔다. 자, 기억날까? 어저께 막 열변을 토했는데 지수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이 친구를 치환해서 만든 2차 방정식에서는 서로 다른 뭐면 된다? 두 무슨 근? 양근. 이거 기억나죠? 왜 그래야 되는지도 어저께 막 얘기했었다. 그치? 그러니까 얘가 두 실근이면 너는 두 양근이어야만 된다. 만약에 하나라도 음근이 나오게 되면 이걸 만족하는 이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기억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양근은 뭐 가지고 해야 된다? 판별식도 써야 되고 네가 0보다 크다도 써야 되고 두근의 합도 누구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네, 계산해보면 4분의 d는 너는 반을 쪼개서 마이너스 2k인데 그걸 제곱해서 4k 제곱에 빼기 너 해주면은 빼기 k 이렇게 되고 네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는 k로 묶으면 4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인 거니까 k는 0보다 작거나 또는 4분의 1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럼 두근의 합이 뭐냐? 너입니다. 마이너스 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두근의 합은 4k죠. 그러니까 4k가 누구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k는 누구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뭐 두근의 곱도 지금 누구예요? k죠. 그러니까 k도 0보다 커야 되니까 어차피 이 둘은 k가 양수가 된다 인 거라서 너도 만족하면서 너도 만족을 해야 되니 동시에 만족하는 건 누구다?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되시죠? 0보다 작으면서 0보다 큰 건 없으니까 그렇죠? 0보다 큰 것 중에서 4분의 1보다 큰 거는 4분의 1보다 큰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되지? 자, 이제 13번. 약간 빡센데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포기했어요. 잘 그릴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수치로 한번 느껴보도록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일단 이해를 좀 해볼게요. 예제 13번 조금 이제 나중에 이제 격자점 개수라는 어떤 좀 빡신 테마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일단 이거로 감을 잡아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지수함수가 있어요. y는 2x제곱과 y는 4x제곱의 지수함수가 있고요. 그 친구랑 y는 32라고 하는 친구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가 아니라 도형이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니? 이렇게 준 거고요. 그 정사각형은 아무런 정사각형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는 일단 1이어야 하며 x좌표와 y좌표는 모두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제가 딱 한 상황만 제대로 한번 그려보고 그걸 가지고 확장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x제곱은요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4 나옵니다. 3 집어넣으면 8 나와요. 그쵸? 이렇게 되지. 자, 그리고 나서 쭉 그려보면 이게 2x제곱이다. 요거를 일단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4x제곱을 그릴 건데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4가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16이 나와버립니다. 16. 굉장히 빡세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가서 16이라는 값이 나올 거다까지 일단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얀색과 이 노란색 함수랑 y는 32라고 하는 직선을 그어서 생기는 도형이 뭐 이런 도형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안에다가 누구를?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 정사각형이 몇 개 들어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며? 1이며 x좌표, y좌표는 모두 어떤 친구들? 자연수인 친구들이다. 이렇게 준 거라고.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일단 샘플 하나 만들어 볼까? 내가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번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찍어 봤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직사각형을 찍어보면 여기 안에는 정사각형이 일단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돼. 왜냐?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친구가 4인데 요 2를 대입했을 때 값이 4란 말이야. 그럼 이게 지금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요 내부에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내가 완벽하게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단 정사각형이 들어갈 수가 없을 거다. 그럼 어디에 넣냐? 라고 하면 2를 집어넣었을 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2를 4에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여기가 16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3을 2의 x제곱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값이 얼마가 되냐면 그림은 조금 이상하지만 여기가 뭐가 돼요? 8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y값이 8이고요. 얘를 2를 여기다 집어넣은 값이 16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 내부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어떤 직사각형을 일단 확보를 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면 여기에서 직사각형 몇 개 만들 수 있지? 라고 하면 잘라서 하나, 두 개 이렇게 세보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실제로 이 i와 이 i의 함수값의 간격이 몇이기 때문에 8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사각형은 몇 개 나올 거다? 8개 나올 거다. 이렇게 일단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될까요? 괜찮아?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하고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y는 5 하나 긋고
여기는 y는 3 이렇게 그으면 이게 y값으로 두 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내가 이 정사각형의 개수를 두 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함수값의 차가 이 정사각형의 뭐와 같다? 개수와 같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이거잖아. 이 점이 누구냐? 라고 하면은 이 친구한테 x값으로 누구 준? 자연수값 준 함수값이고, 그리고 이 끝에 모서리 값을 결정하는 건 누구냐라고 하면 그 2보다 누굴 더해서 1이라는 수를 더해서 어디에다가 2x제곱에다가 넣었을 때 그때의 함수값이잖아. 그럼 결국에는 개수를 결정하는 건 2를 4x제곱에 넣었을 때 함수값과 그것보다 1을 더한 3이라는 값을 2x제곱에 넣었을 때 함수값, 이 두 개가 개수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될까요? 따라왔어?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해요? 3을 4x제곱에다 넣게 되면 이제는 안 그려도 좀 해야죠. 3을 4x제곱에다 넣게 되면 얼마가 나와? 64가 나올 거고, 그게 왼쪽 끝 요 모서리 역할을 할 거라고. 돼요? 그리고 4를 어디다가 2x제곱에다 넣었을 때 값이 얼마야? 16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게 오른쪽 끝 역할을 할 거니까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여기가 얼마? 64. 여기가 얼마? 16. 이해되지? 그러면 그 값의 차는 얼마가 돼? 8. 여기는 4. 48?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가 될 거다? 48개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정사각형의 개수지만 이걸 내가 직접 구해서 다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를? 각각의 함수값들을 잘 찾아서 그 함수값들로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이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 어디서 자르래? y는 31에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올라가지 말고 y는 64 직전에 어디에서? y는 32에서 여기까지만 일단 나는 도형의 넓이로 이렇게 개수를 세겠다 이렇게 준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왼쪽에서는 16에서를 8을 뺀 몇 개가 나올 거고 8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칸에서는 32에서 막히는 거야. 이 위에 건 이제 안 세겠다 이런 뜻이니까 32에서부터 누구까지? 16까지 요 개수를 세면 여기서는 16개가 나올 거다.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쳐서 최종적으로는 24개의 정사각형의 개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숫자 바꾸기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파이팅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자, 가보자. 로그 함수. 자,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의 생김새부터 출발을 할 건데, 자,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생긴 걸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로그 함수라고 하고요. 자, 보시면 일단 밑이 있는데 밑은 우리가 알다시피 0보다 커야 되고, 밑은 누구면 안 되고 1이면 안 되고, 요 진수는 0보다 크다. 요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로그가 정의가 된답니다. 그죠? 그리고 보니까 오호, 야, 로그 함수 약간 느낌도 좀 있어. 약간 이런 게 좀 하나 있어. 하고 딱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이 정의역 x값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진수에 들어있어요. 그죠?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 뭐가 특이해? 정의역에 음수를 넣을 수가 없어요. 됐죠? 원래 우리가 웬만하면 x 다 넣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로그 함수는 누구 조건 때문에? 진수 조건 때문에 정의역에 누구밖에? 양수밖에 넣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약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방부등식에서 오이! 안 맞다! 뭐 이러면서 틀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x값으로 정의역에 양수밖에 못 넣는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란 그 로그의 진수의 정의역 x값을 달고 거기에다 값들을 대입해서 나오는 y값들로서 사용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로그 함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로그 함수 로그 2의 x라고 하는 함수와 y는 로그 2분의 1의 x라는 함수,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직접 그려보고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조금 로그 함수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너부터 한번 그려보자. 로그 2x 라고 적혀져 있으면 일단 이 진수에다가 값을 때려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로그 2에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y값이 로그 2의 1이 됩니다. 그런데 로그 2의 1이라는 건 항상 얼마니까? 0이니까 1, 어디를 지나 일단? 0을 지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럼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그 2에 2니까 그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 도지나? 2,1도 지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그 2에 4. 그러니까 4를 집어넣으면 얼마라는 값이 나올 거다? 2라는 값이 나올 거다. 이 되죠? 그러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그 2에 2분의 1.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찍히겠지. 그럼 4분의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찍힐 거니까 실제 그래프를 연결해보면 이렇게 생겼다. 이게 뭐야? y는 로그 2의 x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냥 넣어서 구하면 됩니다. 쉽죠? 그럼 이번엔 로그 2분의 1의 x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해서 이 밑이 2분의 1인 걸 한번 봤는데 이거 똑같아요. x에다가 1 이렇게 집어넣으면 y 값이 어떻게 돼요? 로그 2분의 1에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진수가 1이면 무조건 뭐니까? 0이니까 너는 그냥 1,0 똑같이 지나네요. 그리고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x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가 되고 2를 집어넣으면 로그 2분의 1의 2인데 사실은 2분의 1이라는 건 2의 역수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2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앞으로 이렇게 던지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로그 2의 2 이렇게 결정이 돼서 네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니까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럼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와서 그래프를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다. 이게 y는 로그 2분의 1의 x라고 하는 로그의 함수의 그래프가 된답니다. 됐을까요? 자, 뭐 그려보니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쫙 쳐다보면서 하나 이렇게 약간 느낌을 좀 찾아볼 건데 하고 딱 보니까 첫 번째 점 하나가 이렇게 보이네. 이 점이 약간 심상치 않아요. 그죠? 요건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다. 로그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a 값이 뭐든 간에 여기다 1 때려 넣으면 y 값은 무조건 뭐야? 0이야. 이렇지. 그러니까 로그 a의 1은 항상 0이니까 이 점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 할 거다? 지날 거다.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뭐가 있어요? 정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점은 어디예요? 1,0 이렇게 찍으면 되겠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어떤 선이 하나가 쓱 하고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이야, 이게 뭐야? 점, 근, 선입니다. x에다가 막 값을 내려가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작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죠? 뭐 2분의 1에 100제곱 이러면은 마이너스 100 뭐 이렇게도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값들이 한없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게 y축하고는 맞닿지 않으니 이것도 무슨 선을 갖는다? 점근선을 갖는다. 그러니까 점근선은 뭐야? x는 0이라는 점근선이 하나 있다 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뭔가 내 머릿속을 뾰숑 하고 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다고. 정점, 점근선, 정점, 정점. 혼자 뭐하냐? 정점 뭐 연기라고 해서 점근선. 어디서 많이 봤잖아. 지수함수에도 있다고. 그치? 지수함수에도 있었는데 로그함수에도 있네? 혹시 이 둘이 뭔가 좀 친한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어떤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들도 조금 이따 한번 볼 거라고. 그죠? 돼요? 근데 이 둘이 굉장히 친해. 사실은 거의 친척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너희 둘 다 정점도 있고 뭐도 있다? 정근선도 있다. 이런 건 좀 기억을 한번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어쨌든 정점, 정근선이 등장을 했다고요. 그러면 점근선 기준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x값은 둘 다 누구?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정의역까지 같이 보시면 정의역은 누구보다 클 거다? 0보다 클 거다. 이렇게 일단 가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 막 약간 파업하셨나? 그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개형이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하나는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건 요 밑의 범위인데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클 때 a가 누구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는 오른쪽 위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며 얘는 증가함수입니다. 이런 형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에 이렇게 있게 되면 얘는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뭐 이런 값들이 될 텐데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오른쪽 아래로 요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개형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함수, 감소함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까지 정리하시면 기본적인 건 다 했습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는 지수함수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일단은 이런 게 로그 함수였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친구하고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굉장히 좀 느낌이 비슷하다고. 얘도 정점 정근선이 있고 얘도 정점 정근선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이 둘이 사실은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게 되고 역함수 있게 되고 그걸 한번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케이? 자, 이게 왜 역함수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직접 한번 구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y는 a의 x제곱이다 라고 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y에다가 x를 집어넣고 x에다가 y를 집어넣으면 이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건 x와 y를 바꾸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야? 지수함수의 역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잘 찌르다 보니까 우리가 함수의 형태로 y는으로 좀 쓰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y는 이라고 이렇게 써보면 이게 뭐야? y는 a를 x로 만드는 지수잖아. 그치? 그런 걸 우리는 로그 뭐라고 불러? a의 x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뭐다? 지수함수를 뭐 시키면? 역함수를 구하는 y는 x 대칭을 시키면 누가 된다? 로그 함수가 된다.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됐다고. 자,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막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 첫 번째 x와 y를 바꾼다 라는 입장에서 저 아이들을 보기도 하지만 또 뭐도 바꾼다? 정의역과 치역을 바꾼다 라는 표현도 썼었던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역함수에서는 뒤집힌다 라는 얘기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이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뭐냐? 라고 하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고 치역이 누구냐? 라고 하면 치역은 누구보다? 0보다 크다였다고. 실제로 지수함수는 이렇게 점근선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생기는 형태의 그래프였기 때문에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그으면 그거 위쪽 이렇게 됐다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치역이 y는 0보다 크다 였단 말이죠. 근데 이거의 역함수인 로그는 어떠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의 정의역은 뭐가 된다? x가 0보다 크다가 된다고. 이 친구의 치역과 이 친구의 정의역이 뒤바뀌는 순간이야. 이게 되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도 너무나 뻔한 게 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진수 조건 때문에 그렇다고. x에다 음수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0보다 크구나. 그러면 당연히 치역은 어떻게 될 거다? 원래 이 친구의 정의역이었던 실수 전체가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정의역 치역이 두 개가 크로스가 됩니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치역은 좀 찝찝한데 이거 진짜 됩니까? 라고 해보면 저 그림 보시면 되잖아. 봐봐. 로그. 그죠? 그러니까 이거 최대값 있어 없어? 없어. 계속 올라가겠죠? 천천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최대값이 없고 이것도 최대 소값 있어 없어? 계속 내려가니까 이거 치역으로 다 가능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역은 실수 전체다. 어제 내가 얘기를 하나 했을 거야. 그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치역이 되게 중요하다고. 지수함수는 치환하면 0보다 크다고. 그죠? 그런데 로그 함수는 치환하면 실수 전체라고. 그죠? 뭐 이런 얘기는 아주 계속 나중에 정리하면서 해야 돼. 치역은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얘기를 다루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요 두 분께서는 역함수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됩니다. 근데 좀 순서가 좀 뒤집히긴 했는데 어쨌든 갑자기 역함수 먼저 했네. 나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랬지. 너 별로 안 먹어도 괜찮으면 그냥 다음에 먹어도 되고요. 혹시 안 먹을 분? 오늘은 누가 사오지? 누구 차례지 오늘? 종이에 그때 2번 샀어요. 종이에 2번 샀어? 종영아 초코로 부탁한다. 혹시 안 드실 분? 이거 안 드실 분네. 제가 여기서 나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 6, 10, 11? 너 안 먹는다 그랬지? 10. 좀 정리하실 거 하시고. 오늘 이거 먹으면 10개. 오늘 그냥 먹으면서 바로 가요. 뭐 이렇게 먹으면서 딴 얘기 안 할 테니까. 거의 뭐 매주 한 번씩은 먹는 것 같아. 그죠? 나 이거 한번 정산 한번 해야 되는데.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퀴즈나 한번 내볼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죠? y는 x. 그럼 역함수인 두 함수에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었을 때 두 교점은? 너무 말로 어렵게 했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었잖아. 기억나나? y는 fx와 이 친구의 역함수 y는 gx가 있다고 치면 이 두 개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다 기울기 누구짜리?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그으면 뭐가 생긴다? 교점 두 개가 생긴다. 그지? 그럴 때 생기는 이 두 교점 사이, 이 두 교점 A점과 B점 사이의 관계는 항상 y는 x 대칭을 이룬다. 이런 거 기억나죠? 그래서 알파, 콤마, 베타면 베타, 콤마, 알파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럼 기울기가 아니, 나 이거 이거는 내가 바꿔올게. 혹시 이거 안 되실 한 김에 아직 평행이동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평행이동을 모르진 않을 테니까 자, 요런 함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런 함수를 가지고서 역함수를 구해보자.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연습.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역함수,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다 였으니까 로그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지수함수가 되고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로그함수가 될 거다라는 건 자명한 거야. 그지? 근데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생긴 로그함수, 뭐 로그 2를 밑으로 해서 x축으로 평행이동한 이런 함수를 가지고서 역함수를 구할 건데 뭐 구하는 건 y 대신에 누굴 넣고 x를 넣고 x 대신에 누굴 넣으면 y를 넣으면 일단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나는 역함수다라고 부를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약간 좀 그래 뭐 틀린 건 아니지만 y는으로 좀 바꾸고 싶어서 식을 좀 정리해서 넘겨보면 x-2는 로그 2에 뭐가 되고 y-3이 된다. 이렇게 이제 식이 좀 정리가 될 거고 이제 로그의 정의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2를 누구로? y-3으로 만드는 지수가 누굽니다? x-입니다. 뭐 이렇게 써주면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다시 2를 y-3으로 만드는 지수가 누구다? x-2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좀 예쁘게 써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 y는 2에 x-2 플러스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게 서로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렇게 하고 딱 쳐다보니까 어떤 특징이 하나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이 로그함수에서의 밑이 얼마예요? 2예요. 근데 너도 2예요. 어렵지 않지? 그러면 로그 2x의 역함수는 2의 x제곱꼴이구나. 이렇게 밑은 두 개가 같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데 또 보이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딱 보면서 너는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또 어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와우! 뭐야? 역함수를 구해보면 밑은 뭐하고? 같을 거고 평행이동한 수치가 3,2였다면 역함수는 2,3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조금만 센스가 있으면 이제 이런 거는 굳이 구하지 않아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2 빼기 3이라는 친구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일단 여기가 3이면 밑이 3인 로그가 될 거고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니 얘는 뒤집어서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킨 이 친구가 너의 역함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줬다고. 야! 두 함수가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줬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두 함수를 딱 보면서 하나는 지수함수고 하나는 로그함수네? 설마? 하고서 체크를 해보는 거죠. 밑이 같은가? 설마? 마이너스 2,3이고 너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인가? 이 둘이 y는 x 대칭 꼴이야? 그럼 이 둘은 무슨 상황? 둘은 역함수 관계구나. 이렇게 거꾸로 뭐 할 수도 있어야 된다?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 리딩도 되셔야 돼요. 두 함수를 딱 보면서 그렇군. 이 아니라 두 친구는 뭐구나? 역함수 관계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약간 갑자기 삐딱선을 좀 탔는데. 이야. 줘도 되나요? 괜찮아? 자, 약간 쓸 시간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봐볼게요. y는 로그 ax라는 친구의 그래프를 좀 더 다양하게 한번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는 대소 비교를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여러 개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세 개를 그려볼게요. y는 로그 2x, 그리고 y는 로그 3x, 그리고 y는 로그 4ax,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를 한번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 일단 너부터 구하면 너는 1,0을 지나고요. 1 집어넣으면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 집어넣으면 1이다 그랬으니까 2,1을 지나고요. 4 집어넣으면 2다 그랬으니까 4,2를 지납니다.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1, 4분의 1, 마이너스 4를 지나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y는 로그 2x다. 이렇게 지금 생겨먹은 친구예요. 여기에다가 로그 3x를 그려볼 건데 로그 3x는 똑같이 1을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2를 집어넣어서 1이 됐는데 얘는 3을 집어넣어야 1이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여기면 3분의 1을 집어넣어야 좀 더 이쪽 넣어야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를 연결해서 그어보면 이렇게 생긴 게 보다 y는 로그 3x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y는 로그 4x도 한번 그려보죠. 뭐 비슷하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똑같이 누구? 0 이렇게 될 거고 4 집어넣으면 얼마가 된다? 1. 그러니까 4,1을 지나고요. 자, 그리고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먹었다. 이게 뭐야? y는 로그 4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쳐다보니 그럴싸하죠? 일단 첫 번째 어떤 게 보이냐? 딱 눈에 들어오는 건 요 점입니다. 정점을 전부 다 뭐하고 있다? 지나고 있다. 됐죠? 그리고 또 이게 지삼수에서도 봤던 건데 요 정점 기준으로 해서 대소관계가 싹 어떻게 되고 있다? 뒤집히고 있다라는 것도 눈에 좀 들어옵니다. 그죠? 정점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쓱 하고 뒤집히고 있다. 이거 나중에 엄청 쓴다 그랬지? 교점 기준으로 뭐가 바뀐다? 대소가 바뀐다고. 오케이? 그거 진짜 중요하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했을 때 얘를 하나 이렇게 뚝 떼서 보니까 이 정점 기준으로 오른쪽 파트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 밑이 점점점 뭐 할수록 커질수록 어디 축에 가깝다? X축에 가깝다. 괜찮지? 그러니까 밑이 커질수록 어디 축에 가까워? X축에 가까워. 그런데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 뒤집혀도 그래. 뒤집혀도 밑이 제일 큰 게 어디 축에 가까워? X축에 가깝다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쓰면 된다. 밑이 뭐 할수록 클수록 어디 축에 가깝다? X축에 가깝군.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쓰면 나중에 그림을 못 그리는데 얘는 이렇게 쓰자. 밑이 클수록 X축 가까움.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뭐 그려보니 별거 없네. 그럼 여기다 세 개를 더 그릴 거거든? 하나는 y는 로그 2분의 1의 x라는 것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도 그려봤어요. 1, 어디 지나고 0 지나고 2, 마이너스 1 지나고 4, 마이너스 2 지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게 일단 아까 그렸던 누구라? y는 로그 2분의 1의 x다. 자, 근데 이거 조금만 하나 뭐 좀 얘기 좀 하나 하고 가자. 물론 이렇게 본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이걸 이제 로그 2분의 1의 x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로그의 연산의 특징상 얘가 2의 모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을 앞으로 슉 하고 빼내면 너는 뭐라고 볼 수도 있냐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너하고 너는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y는 로그 3분의 1의 x를 구한다고 하면 물론 값을 넣어봐도 되겠지만 약간 느낌상 너하고 너가 뭐니까 x축 대칭이니까 이 노란색을 그대로 뭐 해주면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얘가 뭐가 된다? y는 로그 3분의 1의 x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얘를 대칭 이동시켜서 파란색을 이렇게 그어주면 이게 뭐가 될 거다? y는 로그 4분의 1의 x가 될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 얘나 느낌 비슷하니까 대소관계 뒤집히는 건 똑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다. 뭐가 있냐? 지금처럼 밑이 0과 1 사이에 있어서 이 친구들을 밑을 관찰을 해보면 실제로 얘네들은 밑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어디 축에? x축에 가깝다고. 그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중에 누가 제일 작아? 4분의 1이 제일 작아. 그러니까 4분의 1이 제일 작으니까 뭐가 작을수록? 밑이 작을수록 어디 축에 가깝다? x축에 가깝다.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가까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대소관계를 보면서 누가 더 작은가를 그래프를 보면서 판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모르면 되게 헷갈리거든?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밑이 1보다 크면 밑이 클수록 뭐하다? x축에 가깝다. 근데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밑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깝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평행이동 해야지. 야, 영준아 그거 잘 찍히고 있냐? 응, 아직 안 꺼졌지? 자, 평행이동 한번 보겠습니다. y는 로그 2의 x라는 이런 로그 함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해 보도록 하면 식으로는 y는 로그 2의 x 빼기 3 그리고 y 빼기 4를 넘겨서 플러스 4다. 뭐 이렇게 식으로 된다는 거 이제 뭐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좀 지겹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점들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로그 함수에서 지수 함수처럼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점이 있어요. 얘는 정점을 구할 때 기본적으로 진수가 1이 될 때는 밑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y값이 0이기 때문에 진수가 1이 될 때, 즉 x값이 1이면 y값은 무조건 0이 된다 라고 하는 정점을 하나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점이 1,0이다 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x축, y축에 하나 그려보면 실제로 이 i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해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찍히는 이 정점의 좌표는 x축으로 3만큼 가서 너가 뭐가 될 거고 4가 될 거고 y축으로 4만큼 올라가서 너가 4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평행이동된 식에서의 정점은 네가 될 건데 하고 식이랑 하고 쓱 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이것도 결론은 뭐야? 진수가 뭐일 때? 1이 될 때 x값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이 되게끔 x값을 4를 넣어주면 로그 2의 1은 항상 뭐가 되고? 0이 되고 그래서 그때 y좌표는 뭐가 될 거다? 4가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정점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점이 뭐가 있다? 점근선이라는 게 있다. 점근선은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얘가 0이 되는 지역에서 점근선이 생기더라. 원래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이렇게 생겼었고 그게 x는 0이라는 점근선. 그러니까 x는 0이다. 이렇게 생겨 먹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서 평행이동을 보니까 모든 점들이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행이동된 로그 함수의 점근선도 x축으로 몇 칸? 3칸 가서 x는 3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점근선을 만들어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점근선이 0, x는 0이었는데 모든 점들이 x축 방향으로는 3칸씩 올라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아이의 점근선도 3칸이 당겨지면서 점근선은 뭐가 될 거다? x는 3이 될 거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다는 거야. 하고 식이랑 또 연결해 보니까 점근선이란 건 결국에 진수가 뭐 되는 데서? 0 되는 데서 발생하는 거구나. x는 3 이렇게 식으로 바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원래 거는 점근선이 x는 0에 1,0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였을 거고, 그죠? 그럼 새로 생긴 애는 x는 3에 4,4라는 정점을 지나는 뭐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일 거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된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될 건데 주요 지점인 정점과 점근선은 다음과 같이 변하며 식이랑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게 될 때는 아무래도 저 두 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자, 뭐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y는 로그 2분의 1에 x 빼기 3 플러스 4. 갑자기 나한테 x 빼기 3 너무 똑같잖아.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한번 변화를 좀 줘볼게요. 그럼 이런 함수를 내가 받았다 라고 치면 일단 나는 누구부터 구하면 좋겠다? 정점부터 한번 구해보면 좋겠다. 그럼 정점은 네가 뭐가 될 때? 1이 될 때, 진수가 1이 될 때 x값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네가 1이 될 때 x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으면 로그 2분의 1의 1은 그냥 0일 거고, 그럼 0, y좌표는 뭐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돼서 정점은 마이너스 2,5입니다.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찍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점근선은 누구냐? 점근선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네가 뭐 될 때? 0 될 때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x가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이게 새로운 점근선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x축, y축 이렇게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점근선을 하나 찍어주시면 되고요. x는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는 점을 하나 지나는 로그 함수가 될 텐데, 밑이 지금 0과 1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이렇게 아래로 감소하는,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이 함수의 그래프의 기형은 요거구나.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된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참고로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x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저기서 막 으악 그냥 애들이 많이 힘들어 할 때 우리 저번에 지삼수에서도 했었는데 이런 걸 한번 봤다고요.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의 x다 라는 친구를 평행이동 시켜서 y는 로그 2의 x 빼기 3 플러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줬다면, 너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히 이동시켜서 너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거꾸로 이렇게 주는 거죠. 이 친구를 평행이동 시켜서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3 빼기 1이라고 하는 이런 로그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하지. x축으로 빼기 3,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막 문제를 이렇게 준다고.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y는 로그 2의 3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요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됐나요? 그럼 만들 수 있다 없다? 이거를 판정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너무 고해졌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안 될 것 같은데 싶긴 한데, 이 진수를 잘 보시면 얘가 3으로 묶으면 뭐가 된다?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진수에서 보는 곱하기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로그 2의 3 플러스 로그 2의 뭐라고 볼 수 있다? x 플러스 2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는 로그 2의 3만큼 평이동 시켰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다. 됐을까요? 이거는 가능하다. 자, 그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 친구를 가지고 평행이동시켜서 이런 건 되나요? 3 곱하기 로그 2의 x, 그냥 x만 쓸까? 이런 건 될까요? 3 곱하기 로그 2의 x. 그러니까 로그 2의 x에다가 이 진수에 곱해져 있는 건 지금 된다고 확인을 했는데, 로그 2의 x에 통째로 3을 곱해버렸다. 이런 건 될까요? 그러면 이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이건 좀 삘이 아닐 것 같죠? 얘는 안 돼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생각이 이거 왜 안 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약간 여기서 틀을 하나 드리면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 이 친구의 값에 3배를 했다고. 그치? 그게 무슨 뜻이냐면 로그 2x를 내가 하나 이렇게 그렸을 때 1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이에요. 2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니까 2,1을 지날 텐데, 이 친구는 그 함수의 통째로 몇 배를 했다? 3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배를 하면 2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3이 나와. 그러니까 그래프가 개형이 훨씬 더 빡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얘하고 아예 개형 자체가 어떻다? 다르다. 그러니까 너는 평행이동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되죠? 쟤는 평행이동에서 안 되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니네 어저께 혹시 그거 본 사람 있냐? 그것이 알고 싶다. 봤어? 안 봤어? 음원사재기? 나 그거 너무 보고 싶었는데. 본 사람 없나 아무도? 본 사람 있으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재밌냐고. 오늘 집에 가서 봐야지. 자, 뭔 얘기하는 거야 진짜. 재구야, 왜 그래 선생님? 자, 여기 봐봐요. 자, 하나만 더 할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거야. 로그 2의 x를 가지고서 3배를 한 친구는 평행이동에서 안 됩니다를 지금 얘기한 거고, 여러분한테 조건으로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3배가 됐구나. 그러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어서 2가 나오는 값이 있었다면 너는 그 값의 몇 배가? 3배가 되겠구나. 뭐 이런 걸 좀 볼 수 있으면 일단 제일 좋아. 그쵸? 바로바로 탁 하면 이 곡률이 다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거고, 한 가지 더 보여줄 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로그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요 진수의 x는 좀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얘를 좀 건드리면 나중에 식이 좀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둔다고 치고 요 3을 없애고 싶다면 이 3을 진수 또는 밑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로그 연산에서 배웠다. 그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만약에 진수로 보내고 싶다면 로그 2의 몇 제곱? x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진수는 그대로 두고 누구에다가? 밑에다가 쟤를 보낸다면 3을 어떻게 보내는 방법이 있었다? 역수로 보내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얘는 뒤집어서 밑으로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3분의 1이 붙은 거는 사실 뭐예요? 로그의 세제곱근의 얼마? 2 이렇게 보고 x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초에 밑이 어때?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기 되시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얘는 얘를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4번 대칭이동 하고 끝이면 집에 갑니다. 자, 대칭이동 하기 전에 하나만 이렇게 살짝 중요한 거 하나 주의. 이것도 교재 있기는 합니다만, y는 로그 a의 x의 제곱은 x의 제곱, 이런 함수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y는 2 로그 a의 x의 절대값을 붙인 것과 같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딱 이해하시면 이제 뭐 요 내용은 이제 주의할 내용은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객관식에서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야. 특히 서술형 이런 거 아니라 뭐 문제로 치자면 한 3번, 4번 정도에서 선생님들이 객관식에서 많이 낚는 문제거든요. 많이 틀려요, 이런 문제는. 자,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보고 넘어갑니다. 봐봐,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 로그 연산에서 a의 m의 k제곱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k 곱하기 로그 a의 m제곱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로그 연산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실제로 함수에서 y는 로그 a의 x제곱이에요 라는 함수와 이 2를 앞으로 던져서 y는 로그 a의 x에 앞에 2를 던져서 2를 곱한 친구예요 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하잖아? 그럼 이 두 개의 함수는 명백히 다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분명히 숫자적으로는 같을 텐데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다른데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 라고 생각해 보면 이 친구부터 보죠. 이 친구는 진수가 x제곱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x에다가 1을 넣어도 괜찮고 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x의 제곱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수 범위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곱의 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x라는 값에는 1을 넣어도 되고 누굴 넣어도 돼?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 오른쪽 건 어떠냐면 이렇게 함수가 생겨 먹었어 라고 했을 때 이 진수는 x밖에 없잖아요. 그럼 너는 여기다 음수를 넣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둘은 1을 넣었을 때 값이나 2를 넣었을 때 값이나 이런 건 같을 텐데, 그죠? 얘는 양수밖에 못 넣는 친구고 너는 양수와 음수를 동시에 다 넣을 수 있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비교를 해보죠. 너는요 이렇게 그려진다. 예를 들어서 1,0 a,1 a,2 그래 뭐 a 제곱,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가 오른쪽에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면 얘는 누구 쪽도? 반대쪽도 하나가 더 그려지는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도 얘랑 똑같을 거고 값이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어도 뭐 이게 똑같을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a 제곱.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냐? 좀 좁네. 이 친구는 어디 쪽만 가지고 있다? 오른쪽만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죠? 왼쪽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얘는 음수를 넣을 수가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a, 1,0 뭐 a, 1 뭐 이런 값들은 가질 수 있어. 그치?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a라든지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정의역이 제한돼 있다. 얘는 오른쪽만 되는 친구, 너는 뭐야? 양쪽이 다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라고 치면 안 되는 거고, 누가 있으면 같아진다? 절대값이 있으면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값이 붙으면 1을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되니까 이 두 개가 완전히 같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절대값이 있어야 된다. 되죠? 자, 이제 마지막 대칭기도 하고 집에 갑시다. 지금 몇 분 남았니? 몇 분? 2분. 자, 다음에 할까? 지금 어차피 여기 숙제는 못 나가. 이번 주에 모감수 숙제는 지수함수까지고요. 그 BOB는 이번 주에 숙제 로그 풀어오시면 됩니다. 로그 맞죠? 그리고 이번 주에 저기 풀이가 안 된 문제들은 제가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고 문자로 이렇게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야, 그리고 실력 따지기 좀 풀고 있냐? 푸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하러 오시면 되는데 보니까 윤호쌤이 찍어놨더라고. 실력 따지기 계속 앞으로 찍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쓰실래요? 그러길래 보내주세요. 그랬지. 링크는 하나 따놨으니까 뭐 그것도 보내는 김에 겸사겸사 같이 보내드릴게요. 지수함수까지요? 바이블 지수함수까지. 네. 그리고 BOB는 로그까지. 다음 시간에 2단어 내야 돼. 로그 함수랑 로그 방부등식 이렇게 2개. 근데 여기가 거기가 되게 많아서. 야, 그러면 이번 주 끝나고 삼각함수. 저 오늘 며칠이지? 1월? 5일. 다음 주에 로그 방부등식. 다다음 주에 삼각함수. 야, 삼각함수 혹시 완전 생 처음 하는 사람?